안녕하세요. 릴리의 소재입니다. 얼마 전 영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창은요, 그야말로 제어할 수 없는 분노로 폭발했습니다. 수많은 영국인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불법 미립국자를 먹여 살렸더니 돌아온 대가가 자국민의 참혹한 죽음이냐, 그리고 가짜 난민 정책이 우리 아이들의 어머니를 죽였다라며 거리로 나왔고 정부의 치안 시스템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백인 역차별 사건으로 폭동 시위로까지 번졌던 헨리 노악 사건과 어떤 부분에서는 닮아있는 이 사건.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10월, 늦은 밤, 하루의 고단한 업무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하던 27세의 한 여성이 기차역 플랫폼에서 정체모를 괴한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미리 준비한 날카로운 공구로 여성을 수차례 찔렀고요. 여성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범행 그 자체도 있지만 그뿐이 아니에요. 범행 직후 남자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어서 전원을 끄고 인근 강물에 던져버리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근처 상점에 들러 맥주를 사서 마신 뒤 사건 현장으로 구급차와 경찰차가 몰려와 파란색 경광등을 번쩍이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 불빛을 조명 삼아 호텔 주차장에서 태연하게 춤을 추고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피해자와는 어떤 관계였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26년 최근까지도 영국 사회 전체를 거대한 공분과 논란 속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리아논 화이트라는 여성인데요. 사망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27살이었습니다. 리아논은 영국 웨스트주 미들랜드주 월술 지역에 위치한 파크인 호텔의 직원이었는데요. 파크인 호텔은 원래 월술 지역에서 3성급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호텔 근처에 축구 경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 경기장을 찾는 축구 팬들이나 그리고 관광객, 평일에는 출장 온 직장인들이 주로 묵던 평범하고 대중적인 숙박시설이었는데요. 근데 2024년에 이 호텔이 일반 투숙객은 받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 정부가 소형 보트를 타고 미립국하는 불법 미립국자들과 난민 신청자들을 임시로 거주시키기 위해서 호텔을 통째로 장기 계약을 맺어버렸거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이 호텔은 난민 임시 수용소가 됩니다. 이곳에서 난민 신청자들은요, 영국 정부로부터 매일 3끼의 식사와 청소 서비스, 그리고 소정의 주당 생활비까지 지원받고 있었어요. 리아노는 여기서 호텔의 리셉션과 로비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가족들과 주변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리아노는 늘 주위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언니가 리아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본인이 입고 있던 셔츠까지 나눠줄 사람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천사 같은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리아노는 객실에 머무는 난민,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항상 따뜻한 미소로 대하며 그들의 편의를 돌봐주곤 했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바로 가족이었는데요. 리아논에게는 자기 자신보다 소중했던 어린 아들, 케일럽이 있었어요. 홀로 아들을 키우며 힘든 와중에도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호텔 야간 교대 근무에 성실히 임하던 헌신적인 엄마였습니다. 리아논의 어머니와 자매들은 그녀를 가족의 중심이자 모든 세대를 하나로 묶어주던 사랑 넘치는 존재로 기억합니다. 퇴근 후 문을 열고 들어와 아들을 품에 안아주는 소박한 일상이 그녀가 가진 행복의 전부였어요. 그날 밤 역시 리아노는 오직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하나로 늦은 밤 기차역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퇴근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24년 10월 20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도 리아노는 파크인 호텔에서 야간 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열심히 일하던 리아논이 불쾌한 시선을 느끼게 돼요. 호텔 투숙객인 한 남자가 로비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리아논을 포함한 여성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기괴할 정도로 빤히 쳐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로비뿐만이 아니라 리아논이 호텔에 바로 이동하면 거기까지 쫓아와서 1시간이 넘도록 그냥 리아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사진 보시면 좀 섬뜩할 정도로 쳐다보고 있는데요. 남자는 눈동자의 움직임도 거의 없이 몇 시간 동안이나 리아논과 다른 여성 직원들을 집요하게 응시했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시선에 압도당한 직원들은 심각한 공포를 느꼈고요. 보안 요원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저 남자의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되자 리아논의 교대 근무가 끝났는데요. 그녀는 동료들한테 이제 인사를 건네고 가방을 메고 호텔 정문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간 로비에서 그녀를 노려보던 남자 역시 타이밍을 맞춘 듯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이미 흉기가 숨겨져 있었는데요. 남자가 미리 준비한 것은 일반적인 칼이 아닌 끝이 십자 모형으로 된 대형 십자 드라이버였습니다. 깜깜한 밤거리를 걸어서 베스코트 스타디움 기차역으로 향하는 리아논의 뒤로 남자는 그림자처럼 바짝 거리를 좁히며 미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아논은 여관으로 들어가서 집으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기 위해 텅 빈 플랫폼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밤 11시 20분경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자 남자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리아논을 덮쳤습니다. 당시 리아논은 이어폰을 끼고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습격에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리아논은 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초인적인 용기를 발휘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남성의 옷을 붙잡고요. 몸부림치면서 필사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먹고 달려드는 남자의 힘을 리아논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는 준비해온 십자 드라이버로 리아논의 온 몸을 찔렀는데요. 부검 결과 밝혀진 상해 흔적은 총 23차례였습니다. 그중 무려 19차례가 머리와 안면부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해요. 명백한 살해 의도를 가진 잔혹한 공격이었습니다. 리아논은 결국 다량의 피를 흘리며 차가운 플랫폼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됩니다. 범인은 쓰러진 리아논을 방치해 두고는 통화 연결 상태였던 리아논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제로 전원을 껐습니다. 범행 현장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는데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역을 빠져나와 테임강을 건너는 보도교 위에서 리아논의 휴대전화를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범인의 기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숙소로 돌아가서 숨어도 모자랄 시간에 월솔 시내를 유유히 산책하면서 근처 상점에 들러 맥주를 사는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잠시 후 리아논이 타려던 기차가 플랫폼에 진입했고요. 승무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녀를 발견해 급히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하게 됩니다. 경찰차와 구급대 여러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기차역으로 집결했고요. 사방이 파란색 경광등 불빛으로 반짝였는데요. 이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범인은 호텔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경찰차와 구급차의 불빛들을 배경 삼아 신나게 춤을 추고 낄낄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호텔과 기차역의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는데요. 한번 제가 그 CCTV 영상을 띄워드릴게요. 굉장히 충격적인 영상이죠. 리아논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의료진의 집중치료를 받았지만요. 이미 뇌와 머리에 입은 치명적인 손상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흘 뒤에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DNA 증거와 CCTV 타임라인 분석을 통해 영국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범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인의 이름은 댄콜 마젝이었는데요. 마젝은 수단 국적의 남성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3개월 전인 2024년 7월에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미입국한 난민 신청자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가 난민 심사를 받는 동안 임시거처로 파크인 호텔을 배정해 주었고
마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제공되는 무료 숙식을 누리며 그곳에 머물고 있던 거예요. 체포된 마잭은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철저하게 사이코패스적인 이중성과 영악함을 보여줬는데요. 그는 처음에 자신이 2006년생, 즉 만 18세의 미성년자 소년이라고 주장했어요. 사법체계에서 미성년자는 형량에서 엄청난 감경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걸 노리고 나이를 속인 거예요. 그러나 영국 수사당국은 유로폴과의 공조를 통해 마잭이 영국에 오기 전 거쳐갔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의 이민국 기록을 철저하게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독일 정부에서 발행한 마잭의 신원 확인 서류에서 진짜 생년월일이 1998년 1월 1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잭은요, 범행 당시에 18세 소년이 아니라 군대까지 다녀왔을 법한 만 26세의 성인이었던 거예요. 마잭은 재판 내내 압도적인 증거가 눈앞에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 독일 서류에 있는 나이는 행정 오류다 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미를 단 1%도 보이지 않았어요. 특히 재판 전 진행된 정신과 감정과 연령평가 인터뷰에서 마잭은 수사관들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긴 인터뷰 내내 버릇없이 다리를 꼰 채로 인터뷰에 응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과거 행적을 묻는 곤란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여유로운 척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sir. 이런 식으로 말하고는 정작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았대요. 여유로운 척이 장난이 아니죠. 그리고 또 본인한테 불리한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의 영어 실력은 재판을 받기에 충분한 실력이었다고 합니다. 마잭은 모든 걸 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정작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에는 침묵하는 뻔뻔한 태도로 계속해서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살인의 동기. 왜 마잭이 리아논을 죽였을까요? 열받는 게요. 이유가 없어요. 아직까지도 살해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이를 동기가 없는 묻지마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범인 마잭의 과거 행적은요, 마잭이 수단을 떠나 유럽으로 건너왔다는 사실 외에는 본인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파장은 영국 사회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동기 없는 묻지마 살인을 넘어서 영국의 난민 수용 정책과 치안 시스템에 대한 거대한 사회적 공분으로 번졌습니다. 마잭은 불법적인 경로로 영국 땅을 밟은 지 고작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신원 미상의 인물이었는데도 영국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이라는 명목하에 이들에게 안전한 호텔을 거처로 제공하고 돈과 음식까지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잭은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내어주고 차별 없이 친절하게 대해주던 호텔의 영국인 여직원을 도리어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범죄에 영국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느끼게 돼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범죄자를 기르고 있던 거냐? 제대로 된 신원 검증도 없이 난민들을 주택가와 호텔에 방치하는 사법당국의 치안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비판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내에서는 불법 미입국자 및 가짜 난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원 확인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정치 사회적 목소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마잭의 이기적이고 잔혹한 광기가 무고한 한 가정을 파멸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적인 불신과 분열의 도화선이 된 거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2024년 10월 20일 밤 영국의 한 호텔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어린 아들을 키우던 27살의 리아논 화이트는 퇴근길에 본인의 직장인 호텔에서 묵던 수단 국적의 난민 신청자 댄 콜 마잭에게 미행을 당했습니다. 마잭은 몇 시간 동안 호텔 곳곳에서 그녀를 쫓아다니며 뚫어져라 쳐다본 뒤 그녀가 퇴근하자 십자 드라이버를 품에 품고 기차역 플랫폼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적이 드문 틈을 타 그녀의 머리와 온몸을 23차례나 찌르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리아논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사흘 뒤 병원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범인은 범행 후 피해자의 전화를 강해버리고 맥주를 마셨으며 경찰차의 파란 불빛을 보며 주차장에서 춤을 추는 기괴한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이 18세 미성년자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감형을 시도했고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반복하며 사법체계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국제공조수사 끝에 그의 모든 거짓말과 나이 세탁이 들통나며 가면이 벗겨지게 됐습니다. 2026년 1월 30일 영국 코번트리 형사법원의 소울 판사는요, 범인 마잭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인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선고문에서 당신의 범행은 극도로 사악하고 포악하며 단 하나의 감경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에 따라 마잭은 가석방 신청 자격을 얻기 전까진 최소 27년 264일 동안 감옥에서 단 하루의 감형도 없이 의무적으로 복역해야 하며 석방이 되더라도 평생 동안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보호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지만 남겨진 이들의 상처는 영원히 치유될 수 없을 거예요. 재판장에 참석한 리아논의 어머니는 매일 밤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안아주던 착한 딸이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겨우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아들에게 엄마가 왜 영원히 집으로 돌아올 수 없는지, 이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저 악마는 우리 가족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모두 살해했습니다. 라며 유족 진술을 통해 오열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던 사람의 친절을 피로 되갚은 가짜 난민의 잔혹한 범죄. 그리고 사법당국의 눈을 속이려다 결국 종신형 철창에 갇히게 된 범인의 최후. 여러분은 오늘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